자, 네 번째 비디오 영상 한번 촬영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이 옵티멀 스크리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요. 과연 redundant and constraint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 binding and constraint는 무엇인지, 그걸 이제 저희가 intuitively 찾은 다음에 문제를 simplify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example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거기까지 이제 봤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그래프를 설명 안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two-part tariff, 각각 linear pricing, 이제 얼만큼 revenue를 안겨다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봤죠. 자, 이제 second best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스크리닝이 완벽하게, 그 스크리닝 프로시저가 완벽하게 딱 이렇게 짜여져 있을 때에는 revenue가, 이렇게까지 증가해요. 그래가지고, 베타가 0.5일 때에는, 하이 타입, 로우 타입 전부 다 거래하는 거요. 그 다음에 베타가 0.5보다 클 때는 이제 하이 타입하고만 거래해가지고 레베뉴가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정보가 불완전할 때 한마디로 셀러가 바이어의 정확한 디맨드 스케줄을 모를 때요. 여기까지 이제 레베뉴를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거 있죠. 지금 first best랑 second best 요거요. 자, 여기 이거를 한마디로 information이 incomplete 하면서 나오는 어떠한 loss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게 베타가 아무래도 0.5 가운데일 때요. 그러니까는 이 베타가 0.5 중간에 있을 때에는 가장 시장에 과연 로우 타입이 많이 존재하는지 하이 타입이 많이 존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uncertainty가 가장 극대화됐을 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이렇게 로스가 한마디로 first best랑 second best 차이가 이렇게 가장 크게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제 수학을 풀어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제 second best contract을 이제 이렇게 derive 했는데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first best랑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과연 정보가 불완전하면서 나오는 효과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게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요. 자, 그래서 만약에 asymmetric information 하에서 optimal many of contract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하이 타입한테는요. 하이 타입한테는 정확하게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완전하거나요. first best니까 정보가 완전할 때죠. 이거랑 상관없이 똑같은 양을 판매한다는 거죠. 아니면 이게 퀄리티라고 생각하면은요. 똑같은 퀄리티를 판매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로우 타입한테는요. 정보가 불완전할 때요. 정보가 완전할 때에 비해서 더 적은 양 또는 퀄리티가 좀 더 낮게 이렇게 판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 이유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은 정보가 불완전할 때랑 정보가 완전할 때의 차이점은 아까 제가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거 앞에 거는 이게 이제 first best에서 한마디로 정보가 완전할 때 셀러가 maximize 해주고 싶어하는 그 total gain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consumer surplus가 전부 다 날라가고 그 셀러의 프로핏이 그 토탈 게인과 정확히 일치할 때 과연 QH랑 QL을 어떻게 결정할지 이제 그 문제였죠. 근데 여기서 이제 QH에 관해서 이제 먼저 데리베티브를 취해 주는데요. 이 뒤에 거는 전부 다 QL 텀이에요. 아까 제가 까먹었지만 그래서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information rent term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 first best case랑 second best case의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하이 타입한테 정보를 이제 그 illicit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information rent를 줘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지 하이 타입은 자신의 타입을 리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information rent가 보면은 QH에는 전혀 디펜드하지 않거든요. QL 한마디로 로우 타입한테 얼마를 파는지 만약에 하이 타입 입장에서는 로우 타입한테 파는 게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 퀄리티가 충분히 괜찮다. 아니면 퀄런티티가 충분히 크다. 그럼 자신이 하이 타입인 거를 리빌하는 것보다 오히려 willingness to pay를 적게 이렇게 미믹해가지고 로우 타입인 것처럼 이렇게 흉내내서 그 QLTL을 선택하겠죠. 그래가지고 그 얼만큼 information rent를 줘야 되는지는 이 QL 텀에 달려 있어요. QH보다는요. 그래서 우리가 QH에 관해서 maximization 문제를 풀어주면은요. 이거는 그냥 surplus죠. 그러니까 정보가 완벽할 때랑 정보가 불완전할 때랑 차이가 없어요. 반면에 이제 QL 텀은요. 자, QL에 관해서 데리베티브 취해주면은요.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로우 타입과 거래하면서 나오는 전체 surplus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information rent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surplus를 먼저 그래프로 그려주면은요. surplus는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maximum 포인트를 찍고 피크를 찍은 다음에 이렇게 감소하겠죠. 이 피크를 찍은 이 지점을 우리가 이제 QLF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X축은 QL이에요. 로우 타입한테 과연 얼만큼 할 건지요. 자, 이 Q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일단 이 surplus는 먼저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요 안에 있는 이 표현이요. 하지만 이제는 이게 이제 first best case라고 했다면은요. second best일 때는 이게 profit이 아니고 QL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킴으로써 이제 하이 타입한테 줘야 되는 information rent 역시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surplus랑 실제 second best에서 QL을 그러니까 low 타입과 거래함으로써 얻는 그 profit과는 이렇게 서로 간에 괴리가 있는데요. 갭이 있는데 이 갭이 의미하는 바가 하이 타입한테 줘야 되는 이 information rent인데 이게 이제 QL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QL을 증가시킴으로써 여기서 셀러는 이렇게 정보가 불완전할 때 한 가지 트레이드오프에 직면하게 돼요. QL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러니까 QL을 QLF까지 이렇게 증가시킴으로써 일단 efficiency가 증가하지만은요. 그와 동시에 하이 타입한테 줘야 될 이 information rent 역시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optimal 여기서 이제 QL을 증가시키는 거는 efficiency, 로우 타입과 그 거래하면서 나오는 그 efficiency를 역시 증가시키지만 surplus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와 동시에 하이 타입한테 줘야 될 스크리닝을 위해서 하이 타입과 로우 타입을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렌트가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 optimal contract은 이러한 efficiency와 rent extraction 이 둘 간의 트레이드오프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게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렌트가 하이 타입한테 separate 이 스크리닝을 위해서 필요한 렌트가 너무나 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전 슬라이드로 돌아가면은 지금 이 렌트가 상대적으로 이 그 surplus에 비해서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언제 발생하냐면요. 모든 QL 만약에 로우 타입과 거래를 하는 순간 렌트 하이 타입한테 줘야 되는 렌트가 로우 타입과 거래를 하면서 발생되는 그 surplus보다 훨씬 커요. 그럴 경우에는 셀러는 이제 로우 타입과 거래를 이제 안 하겠죠. 이게 언제 발생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베타가 충분히 크면은 그러면은 오른쪽 표현이 이 expression이 좌변보다 이제 크겠죠. 그래서 베타가 0.99다 그러면은 이건 0.01이니까요. 이 안에 있는 surplus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오른쪽이 더 크겠죠. 그래서 베타가 충분히 클 때 또는 여기 델타 H, 세타라고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세타 H랑 세타 L 간의 차이거든요. 요게 만약에 충분히 크다고 하면은요, 요게 충분히 크다고 하면 역시 이제 우변이 좌변을 dominate 하겠죠. 이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하이 타입으로부터, 그러니까 세타 H가 세타 L보다 충분히 크다는 거는 세타 하이 타입의 willingness to pay가 로우 타입의 willingness to pay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셀러 입장에서는 로우 타입과 거래를 중단하고 그 다음에 하이 타입하고만 거래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이전 이그샘플에서는 세타를 만약에 이 차이를 4로 딱 박아놓은 상태에서는 베타가 0.5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로우 타입하고는 그냥 거래를 셧다운하고요. 오로지 하이 타입하고만 거래하는 게 가장 옵티멀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요 그 프로퍼티가 되게 제일 중요한데요. 한마디로 탑에서는요, 하이 타입에서는 그 first best랑 비교해 봤을 때 그 적어도 이 quantity 상으로요, 이 allocation 상으로 봤을 때에는 어떠한 distortion이 없어요. 차이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아래쪽으로 distortion은 이제 아래쪽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에어라인 그쪽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은요, 만약에 그 종류가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요, 정확히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 하이 타입 그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타입 그쪽에서는요 전혀 디스토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비즈니스 클래스랑 이코노미 클래스 딱 두 개만 있다고 하면은요 그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그 퀄리티는 적어도 어떠한 디스토션이 없다는 거죠. 정보가 완전하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즈니스 클래스 트래블러든 아니면은 이코노미 클래스 트래블러든 차이가 없게 정확하게 그 퀄리티가 그렇게 제공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의도적으로 만약에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이코노미 클래스 그 좌석은요
좀 더 안 좋게 만들어요. 좀 더 안 좋게 만들어서 만약에 자신이 어떤 고객이 충분히 나는 좀 더 하이 퀄리티 서비스를 좀 더 원한다. 좌석도 좀 넓고 서비스도 좀 더 좋게 그런 걸 원한다. 그러면은 비즈니스를 선택하겠군요. 그 이코노미 클래스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로우 퀄리티는 좀 더 안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보가 완전한 시대에서 살고 있었다면은 에어라인 컴퍼니가 정확하게 그 비즈니스 클래스랑 이코노미 클래스를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었다면은 이코노미 클래스는 현실보다는 좀 더 좋아지겠죠.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방금 저희 어머니께서 뒤로 지나가셨는데요. 자, 어쨌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프로퍼티는 자, 이제 하이 타입한테. 왜냐면 하이 타입한테는 하이 타입은 기본적으로 로우 타입 있는 것처럼 미믹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하이 타입한테는 어느 정도의 렌트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이 타입은 positive payoff를 얻어요. 이 거래를 통해서요. 그 information rent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theta H랑 theta L 간에 서로 간의 willingness to pay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이 타입이 로우 타입인 척으로 할 인센티브가 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상응해서 더 많은 렌트를 줘야 돼요. 반면에 로우 타입은 한마디로 얘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자신의 타입을 이렇게 속일 만한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페이오프는 제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트랜스퍼는요. 그래서요. 한마디로 로우 타입한테는 모든 서플러스를 그러니까 로우 타입의 maximum willingness to pay를 전부 다 셀러가 가져가는 반면에 하이 타입에서는요. 그 maximum willingness to pay에다가 지금 어느 정도의 information rent를 차감한 그만큼만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이 optimal screening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결론이에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요. 이 스크리닝에 관련돼서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요. 이제 타입이 두 개였죠. 로우 타입과 하이 타입이었죠. 그래서 셀러가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은 그러면은 로우 타입을 위한 컨트랙 하나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이 타입을 위한 컨트랙 하나 준비해서 그걸 동시에 보여줌으로써요. 하이 타입과 로우 타입을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게 만들었죠. 근데 만약에 셀러가 하나를 더 만들어요. 지금 QL, TL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QM, TM 그 다음에 QH, TH 그래서 세 개 중에 메뉴가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이러면 셀러의 레베뉴가 과연 증가할까요? 근데 그럴 리는 없어요. 왜냐? 결국에는 로우 타입은 이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할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스크리닝이 제대로 이제 이렇게 그 스크리닝 프로시저가 제대로 잘 이제 디자인 돼 있어가지고 만약 로우 타입은 어떤 걸 하나 선택하면은 그 하나 선택하거든요. 하이 타입도 이 세 개 중에 어떤 거 이제 하나 선택하는 거죠. 만약에 두 개가 indifferent해요. 그래서 어떤 로우 타입은 이걸 선택하고 또 다른 로우 타입은 이걸 선택해요. 이렇게 믹스를 해요. 그 말은 이거랑 주는 그 페이오프가 정확히 동일할 때죠. 그러니까 뭐냐 그냥 이거 그냥 생략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로우 타입은 하나 선택하고 하이 타입도 그거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 옵션은 우리가 생각해 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타입 개수대로 만약에 시장을 어떻게 이제 셀러 입장에서 어떻게 시장을 세분화시킬 건지요. 영어로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하이 타입과 로우 타입만 딱 구분할래. 그러면은 딱 그거에 맞는 컨트랙만 제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first best, 그 first class랑 비즈니스랑 이코노미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제공하죠. 근데 요즘에는 약간 이코노미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이코노미 쪽에서도 약간 좀 더 좌석을 넓히는 그렇게 해서 서비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코노미석과 같은데 약간의 이제 그 다리 쪽에 공간을 주는 그런 이제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코노미 쪽에서도 우리가 차별화를 둠으로써 한번 이득을 좀 더 챙겨보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셀러가 세그멘테이션 하는 대로 딱 이렇게 하나씩만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셀러랑 바이어 사이에 만약에 이런 계약 전에 어떠한 프리플레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면은요 사전에 정말 너가 하이 타입이면은 우리한테 지금 얘기해라. 아니면 로우 타입이면은 지금 우리한테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이런 프리플레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인포메이션 에이시메트리 프로블럼을 줄이려고 해요. 그러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결과가 얘기하는 거는요.
지금 이 메커니즘 디자인 쪽에서 제일 중요한 그 결론인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과연 optimal contract은 무엇인지요. 이 문제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일단 계약 전에 어느 정도 bargaining 하고 아니면 negotiation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냥 바로 계약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계약을 과연 어떻게 짜야 되는 건지 이건 솔직히 되게 복잡한 문제라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의 손으로 풀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론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요. 이거에 대해서 공헌한 사람이 크게 세 명이 있는데요. 로저 마이어슨이라고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요. 이분들이 2006년도에 다 함께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거든요. wait. 2007년인가 보네요. 2006년이 아니고요. 2006년에. 그쵸. 그래서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세 분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에릭 매스킨 이분하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 대학의 로저 마이어슨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퍼스트 네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호로위츠인데요. 무슨 호로위츠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름이 아마 이분이 폴리시 이코노미스트라고 좀 기억하고 있거든요. 레오니드 호로위츠네요. 레오니드 호로위츠요. 자, 이렇게 세 분이 2007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가장 커다란 컨트리뷰션은 바로 이 메커니즘 디자인 쪽에서 한마디로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과연 어떠한 대체 메커니즘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은 기본적으로 되게 간단한 가격에 의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어진 딱 유니폼 프라이스에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그 가격에 관해서 한마디로 가격이라는 건 딱 1차원적인 그런 변수죠. 그렇게 1차적인 변수로 문제를 분석할 수 있었는데 다른 뭐 bargaining이나 그런 contract 같은 경우는 되게 high dimensional problem이거든요. 이런 걸 과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제일 기본적인 principle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revelation principle이라고요. 김영세 교수님 책에는 이게 현시 이론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revelation principle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만약에 셀러 입장에서 아니면은 이 컨트랙을 디자인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고 싶어요. 어떠한 결과를 얻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결과를 얻으려면은 이제 그 에이전트의 그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바이어죠. 바이어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게 중요한데요. 그 주어진 정보로부터 이 결과가 달성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어떠한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지금 정보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결과가 달성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센티브 컴패러블 그런 컨트랙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 문제로 우리가 쉽게 심플리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는 로우 타입과 하이 타입이잖아요. 맨 처음에 그냥 프리플레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간에 그런 복잡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보다 그냥 타입을 먼저 리뷰하라는 거죠. 맨 처음에 그냥 하이 타입을 위한 컨트랙, 로우 타입을 위한 컨트랙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제공해 놓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걸로 이제 리뷰하는 거죠. 그렇게 인센티브 컴패러블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걸 달성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센티브 컴패러블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달성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메커니즘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인센티브 컴패러블한 한마디로 타입이 두 개면은 딱 두 개, 세 개면은 세 개. 이렇게 간단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하던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이 레벨레이션 프린시플이에요. 솔직히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제 생각에 학부 수준을 벗어난 건데 제가 이걸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우리가 진짜로 해결한 문제가 아까 전에 여기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렸죠. 아까 전에 이 그래프에서 지금 세컨 베스트를 통해서 이 달성 가능한 이 수익이 진짜로 만약에 세타가 incomplete contract, incomplete information일 때 한마디로 이렇게 정보가 불완전할 때 진짜 셀러가 달성 가능한 최대의 레베뉴라는 거예요. 이 이상은 없고
그래서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세컨 베스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7월 16일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내일 혹시 만약에 내일 한번 마지막 강의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본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조금 된다 하면은 그러면은 요 스크리닝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제가 더 하나 준비하고 그 다음에 moral hazard에 관해서 짧게 얘기하고 여름 학기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이 했어요.